비에 젖어 본지는 강남대로의 넌사이니 마치 자네의 흐리멍덩한 정신 상태를 비웃는 듯하다. 포장마차에 얇은 비닐 지붕 위로 쏟아지는 빗소리는 기관총처럼 귀를 때리고 자네 앞에는 차갑게 식어빠진 어묵 국물과 반쯤 비워진 초록색 소주병만이 위태롭게 서 있다. 하지만 자네의 시선은 그 어디에도 머물지 못한다. 자네의 동공은 오직 테이블 위에 놓인 검은 화면으로 잠들어 있는 스마트폰 액정에만 못 박힌 듯 고정되어 있다. 5분마다 한 번씩 홈 버튼을 눌러 화면을 깨우고 메신저 앱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하는 그 강박적인 손가락 놀림. 알림은 없다. 진동도 없다. 그저 화면 상단의 시간만이 새벽 2시 14분에서 15분으로 다시 16분으로 잔인하게 넘어가고 있을 뿐이다. 자네는 지금 메시지를 읽고도 답이 없는 혹은 아예 읽지조차 않는 침묵이라는 이름의 현대판 고문을 당하고 있다. 자네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려 애쓴다. 그녀가 바쁜 모양이라고, 아마도 피곤해서 일찍 잠들었을 것이라고, 아니면 배터리가 나갔을지도 모른다는 말도 안 되는 가설들을 뇌 속에서 끊임없이 생성해내며 스스로에게 마취제를 투여한다. 하지만 자네의 본능, 수백만 년 전부터 진화해온 그 원초적인 감각은 이미 알고 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녀가 보낸 마지막 메시지에 이모티콘이 웃고 있었는지 아니면 단답형이었는지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분석하며 자네는 이 애매모호함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자네는 묻고 싶을 것이다. 도대체 왜 그녀는 확실하게 거절하지도, 그렇다고 뜨겁게 다가오지도 않는 것인가? 왜 사람을 이토록 비참하게 말려 죽이는 것인가? 오늘 밤 나는 자네가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그 어떤 처세술 책에서도 배우지 못한 이 잔인한 모호함의 실체를 해부하려 한다. 자네가 겪고 있는 이 고통, 즉 썸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 불확실성의 지옥은 사실 현대 사회가 만들어낸 부산물이 아니다. 이것은 생물학적 전쟁이다. 자네가 지금 느끼는 그 불안감, 가슴 명치를 짓누르는 듯한 답답함은 단순한 짝사랑의 열병이 아니라 유전자에 새겨진 생존 본능의 비명소리다. 자네의 뇌는 지금 그녀의 침묵을 집단으로부터의 배제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원시부족 사회에서 집단으로부터 혹은 번식의 기회로부터 배제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메시지 옆의 숫자가 사라지지 않는 그 찰나의 순간 자네의 뇌 속 편도체는 마치 맹수 앞에 선 것처럼 비상경보를 울려대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펌프질 해댄다. 그래서 자네가 지금 이토록 고통스러운 것이다. 논리가 감정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지만 진정해라. 잔을 들어라. 그리고 차가운 소주를 식도에 털어넣으며 내 말을 뼈에 새겨라. 그녀가 자네에게 보내는 그 애매한 신호, 그 지긋지긋한 줄다리기, 자네를 천국과 지옥으로 오가게 만드는 그 변덕은 그녀가 악녀라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것은 그녀가 가진 방어 기제이자 가장 우수한 유전자를 선별하기 위한 생물학적 여과 장치다. 남자들은 흔히 여자를 이해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하지만 진화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여자만큼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생명체도 없다. 생각해보라. 남자는 생식세포를 하루에도 수억 개씩 만들어낼 수 있지만 여자는 평생 배란할 수 있는 난자의 수가 정해져 있다. 게다가 임신과 출산이라는 생명을 담보로 한 거대한 위험 부담을 짊어져야 한다. 따라서 여자에게 있어 선택은 곧 생존의 문제다. 그녀가 자네에게 확신을 주지 않는 이유는 단순하다. 자네가 아직 그 거대한 위험을 감수할 만큼의 가치를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녀의 입장에서 자네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데이터다. 그녀는 자네가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수컷인지 아니면 그저 하룻밤의 쾌락을 위해 가머니서를 늘어놓는 사기꾼인지 혹은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비어있는 허풍쟁이인지 구별해낼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녀는 모호함이라는 갑옷을 입는다. 그녀는 자네의 반응을 시험한다. 메시지를 늦게 보냈을 때 자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약속을 모호하게 잡았을 때 자네가 주도권을 쥐는지 아니면 쩔쩔매는지 그 모든 순간을 관찰하며 자네의 등급을 매기고 있다. 자네가 그녀의 침묵에 전전긍긍하며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고 내가 뭐 실수한 거 있어라고 묻는 순간 자네는 그 시험에서 탈락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네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자신의 가치에 확신이 없으며
타인의 인정에 목매는 약한 수컷임을 자백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이쯤에서 우리는 그녀들이 구사하는 모호함의 유형을 냉정하게 해부해 볼 필요가 있다. 자네를 헷갈리게 만드는 여자는 크게 세 부류로 나뉜다. 첫 번째는 방어적인 여자다. 그녀는 자네에게 호감이 있다. 하지만 두렵다. 과거의 상처 때문일 수도 있고 자네가 너무 가볍게 다가온다고 느껴서일 수도 있다. 무엇보다 그녀는 쉬운 여자로 보이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한다. 사회는 여자에게 정숙함을 강요하는 동시에 개방적이길 요구하는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댄다. 그녀가 자네의 제안에 즉각적으로 좋아요라고 외치지 못하는 이유는 그렇게 했을 때 자네가 그녀를 가볍게 볼까봐 혹은 주도권을 뺏길까봐 두려워하는 본능적인 방어 기제가 작동했기 때문이다. 그녀의 글쎄요, 그날 시간이 될지 모르겠네요 라는 말은 거절이 아니라 나를 좀 더 설득해봐. 나에게 더 확신을 줘라는 간절한 요청일 수 있다. 그런데 자네는 그 앞에서 꼬리를 내리고 바쁘시면 어쩔 수 없죠 라며 물러선다. 그것은 배려가 아니라 직무유기다. 두 번째 부류는 가장 위험하고도 치명적인 관심 중독자다. 그녀는 자네에게 요만큼의 관심도 없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자네라는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지만 자네가 제공하는 관심과 자원은 사랑한다. 그녀는 자네를 어장 속에 가두어 두고 자존감이 떨어질 때마다 꺼내 먹는 간식처럼 취급한다. 그녀는 자네가 떠나려 하면 아주 작은 미끼를 던져준다. 갑자기 늦은 밤에 잔이라고 톡을 보내거나 소셜미디어에 자네만이 알 수 있는 의미심장한 문구를 올린다. 자네는 그것을 긍정적인 신호라고 착각하고 다시 달려들지만 그녀는 다시 차가워진다. 그녀에게 자네는 연애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매력을 확인시켜주는 거울이자 심심풀이 땅콩이다. 이들은 주고받기의 법칙을 철저히 무시한다. 적게 주고 많이 챙기기, 이것이 그녀들의 전략이다. 자네가 비싼 밥을 사고 선물을 바치고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자처하는 동안 그녀는 그 에너지를 흡수해 다른 우두머리 수컷을 유혹하는 데 사용한다. 자네는 그녀의 화려한 소셜미디어 생활을 지탱해주는 이름 없는 후원자에 불과하다. 세 번째는 우유부단한 탐색가다. 그녀는 실제로 헷갈리고 있다. 자네가 나쁘지는 않다. 스펙도 괜찮고 성격도 무난하다. 하지만 결정적인 한방, 즉 남녀 간의 팽팽한 긴장감이나 가슴을 뛰게 만드는 동력이 부족하다. 그녀에게 자네는 게르기다. 버리기엔 아깝고 갖기엔 부족한 존재. 그녀는 자네와 연락을 이어가면서도 끊임없이 다른 대안을 찾는다. 소개팅 앱을 켜두고 주말마다 다른 모임에 나가며 자네보다 더 나은 수컷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자네와의 관계는 그녀에게 있어 보험이다. 더 좋은 선택지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위약금 없는 보험. 그녀의 답장이 느리고 약속을 잡을 때마다 핑계가 많아지는 것은 그녀의 마음속 저울이 자네 쪽으로 기울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다. 그런데 자네는 그녀가 신중한 성격이라서 그래라며 헛된 희망을 품는다. 그것은 희망이 아니라 자기 기만이다. 이 모든 상황을 관통하는 하나의 진실이 있다. 그것은 바로 자네의 태도가 그녀의 모함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리학에는 관성이라는 것이 있다.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 하고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 한다.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다. 자네가 확실한 행동을 취하지 않고 그저 그녀의 기분을 살피며 주변을 맴돌기만 한다면 그 관계는 영원히 모호함이라는 정지 상태에 머물게 된다. 자네는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관계가 깨지는 것이 무서워서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려 한다. 하지만 기억해라. 안전한 곳에서는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다. 자네가 주저하는 그 순간 그녀는 자네의 우유부단함에서 약함을 감지한다. 여자는 본능적으로 지도력 있는 남자를 원한다. 자신의 결정을 대신 내려주고 복잡한 상황을 정리해 줄 수 있는 강력한 틀을 가진 남자를 갈구한다. 그런데 자네는 뭐 먹을래? 어디 갈래? 시간 언제 되라며 모든 결정권을 그녀에게 넘긴다. 그것을 배려라고 착각하지 마라. 그것은 책임 회피다.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기 싫어서 그녀에게 떠넘기는 비겁한 행동이다. 자네는 지금 이 포장마차의 눅눅한 공기 속에 앉아 알코올의 힘을 빌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다. 하지만 자네의 진짜 문제는 여자가 아니다.
자네의 진짜 적은 자네,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거절에 대한 공포다. 자네는 어려서부터 착한 아이가 되어라. 남을 배려해라. 튀지 말아라는 교육을 받으며 자라왔다. 한국 사회의 집단주의 교육은 남자들의 야성을 거세하고 순종적인 모범생으로 만들었다. 자네는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예쁜 여자가 저절로 따라올 것이라는 보상 심리를 주입받았다. 이것은 거대한 사기극이다. 현실의 연애 시장은 성적표 순서대로 줄을 세워 짝을 지어주는 학교가 아니다. 그곳은 철저한 약육강식의 정글이다. 매력, 자신감, 유머, 배짱, 그리고 약간의 뻔뻔함이 영어 점수나 연봉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곳이다. 그런데 자네는 점수는 높으면서 여자 눈을 3초 이상 쳐다보지도 못하는 스펙 좋은 겁쟁이가 되어버렸다. 이제 자네의 내면 깊숙한 곳을 들여다볼 시간이다. 왜 자네는 그토록 확실함에 집착하는가? 왜 그녀의 메시지 하나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가? 그것은 자네의 삶의 그녀 외에는 흥미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자네의 인생은 지루하다. 출근, 퇴근, 동영상 시청, 게임, 그리고 주말의 숙취. 이 무채색의 쳇바퀴 속에서 그녀는 유일하게 쾌락 호르몬을 뿜어내는 자극제다. 그러니 그녀에게 목을 맬 수밖에 없다. 그녀가 사라지면 자네의 인생은 다시 그 지루한 회색빛으로 돌아갈 테니까. 이것을 결핍이라고 부른다. 여자는 귀신같이 이 결핍의 냄새를 맡는다. 자네에게서 풍기는 그 절박함, 제발 나를 선택해줘라고 외치는 그 무언의 애걸복걸함이 그녀를 숨막히게 만든다. 역설적이게도 자네가 그녀를 원하면 원할수록 그녀는 자네에게서 멀어진다. 이것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다. 자네가 자신의 가치를 낮추고 공급을 과잉으로 늘리는 순간 자네의 시장 가치는 폭락한다. 이야, 다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잔을 채워라. 소주잔에 비친 자네의 얼굴을 보라. 피곤에 찌들어 있고 자신감 없는 눈빛을 한 그 남자를, 자네는 그 남자를 사랑할 수 있는가? 자네 자신조차 사랑하지 않는 그 남자를 도대체 어느 여자가 매력적으로 느끼겠는가? 자네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그녀의 프로필 사진을 100번 확대해서 보는 것이 아니다. 그녀의 상태 메시지에 적힌 노래 가사가 자네를 향한 것인지 분석하는 짓 따위는 집어치워라. 그런 방구석 탐정 놀이는 자네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 뿐이다. 대신 우리는 이제 이 지지부진한 게임의 판을 뒤엎을 준비를 해야 한다. 기다림이라는 수동적인 태세를 버리고 사냥이라는 능동적인 태세로 전환해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연애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자네가 잃어버린 남성성을 회복하고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는 투쟁이다. 자네가 잔을 비우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나는 보았다. 알코올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자네의 뼛속 깊이 각인된 공포, 즉 거절에 대한 원초적인 두려움이 만들어낸 진동이다. 자네는 지금 그녀에게 전화를 걸까 말까. 수십 번을 망설이다가 결국 카카오톡 앱을 닫고 유튜브를 켠다. 왜 전화를 걸지 못하는가? 목소리를 듣고 당당하게 만나자고 말하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일인가? 그렇다. 자네에게는 에베레스트를 등반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일 것이다. 왜냐하면 자네는 21세기의 최첨단 도시 서울에 살고 있지만 자네의 무의식은 여전히 수만 년 전 맹수가 우글거리는 사바나 초원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그 시절 부족 내 암컷에게 거절당한다는 것은 단순한 쪽팔림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번식 탈락이자 곧 유전자의 사멸을 의미했다. 더 나아가 무리에서 쫓겨나 굶어 죽거나 맹수의 밥이 될 수도 있다는 생존의 위협이었다. 자네의 뇌는 거절이라는 단어를 죽음과 동의어로 인식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래서 그녀가 싫다고 말할까봐, 그녀가 전화를 받지 않을까봐 그 찰나의 침묵을 견딜 수 없어서 자네는 안전한 텍스트 뒤로 숨는 것이다. 문자는 수정할 수 있고 지울 수 있고 답장이 늦어도 핑계를 댈 수 있으니까. 하지만 명심해라. 그 안전함이 자네를 거세하고 있다. 자네가 숨어서 눈치만 보는 동안 야성을 잃지 않은 다른 수컷들은 거절을 무릅쓰고 그녀의 문을 두드린다.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는 자네를 거대한 겁쟁이로 키워냈다. 유치원 때부터 자네는 무엇을 배웠는가? 선생님 말씀 잘 듣기, 친구와 싸우지 않기, 시키는 대로 하기,
자네는 갈등을 피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미덕이라고 세뇌당했다. 특히 남녀 관계에 있어서 자네는 착한 남자가 되어야 한다고 교육받았다. 여자의 말을 잘 들어주고 배려하고 기다려주고 헌신하면 언젠가는 그녀가 그 진심을 알아주고 마음을 열 것이라는 순정 만화 같은 환상을 주입받았다. 이것은 시스템이 만들어낸 가장 악질적인 거짓말이다. 현실을 직시해라. 자네가 그녀의 가방을 들어주고 늦은 밤 집까지 데려다주고 그녀의 하소연을 밤새 들어주는 그 행위들, 자네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르겠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그것은 비겁한 거래 시도다. 자네는 친절이라는 화폐를 지불하면 사랑과 성이라는 상품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장사꾼에 불과하다. 여자는 바보가 아니다. 그녀는 자네의 그 친절 뒤에 숨겨진 욕망, 거절당할 용기는 없으면서 콩고물은 주워 먹고 싶어하는 그 비굴한 속내를 본능적으로 감지한다. 자네가 착한 남자 코스프레를 하며 주변을 맴돌 때 그녀는 자네에게서 성적 매력이 아닌 안전한 남사친, 즉 감정 쓰레기통의 냄새만을 맡을 뿐이다. 자네는 아마 억울할 것이다. 나는 진심으로 그녀를 아꼈는데,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나쁜 남자들만 잘 되는 거냐고 항변하고 싶을 것이다. 자네가 말하는 그 나쁜 남자들이 가진 진짜 무기가 무엇인지 아는가? 그것은 무례함이 아니다. 그것은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태도다. 그들은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니면 말거라는 여유, 너 아니어도 만날 여자는 많다는 그 오만함이 역설적으로 여자에게는 엄청난 자신감으로 비친다. 반면 자네는 어떤가? 그녀가 아니면 내 인생은 끝장이라는 표정으로 매달린다. 그 절박함이 자네를 매력 없는 존재로 만든다. 여자는 자신보다 더 강한 존재,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존재를 원한다. 그런데 자신의 눈치만 보며 벌벌 떠는 남자에게서 어떻게 강함을 느낄 수 있겠는가? 자네가 그녀의 비위를 맞추려 애쓰는 순간 권력관계는 이미 결정난 것이다. 그녀는 갑이고 자네는 을이다. 연애는 평등하지 않다. 더 많이 좋아하는 쪽이 약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잃을 것이 더 많은 쪽이 약자가 되는 게임이다. 자네는 그녀를 잃을까봐 전전긍긍하지만 그녀는 자네를 잃어도 아쉬울 것이 없다.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자네가 승리할 확률은 제로에 수렴한다. 더 뼈아픈 진실을 이야기해주겠다. 자네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호한 관계, 친구도 아니고 연인도 아닌 이 어정쩡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진짜 범인은 바로 자네 자신이다. 자네는 사실 이 모호함을 즐기고 있다. 왜냐하면 확실하게 고백했다가 거절당해서 남남이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희망 고문을 당하더라도 곁에 머물며 기회를 엿보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자네는 패배가 확정되는 순간을 뒤로 미루고 싶어 한다. 그래서 썸이라는 마취제를 맞으며 현실을 도피한다. 하지만 그것은 시간 낭비다.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자원은 돈이 아니라 시간이다. 자네가 그녀의 어장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그 1년, 이 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네는 더 좋은 여자를 만날 기회, 자네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날 기회를 모두 날려버리고 있다. 이것은 엄청난 기회비용이다. 주식으로 치면 상장 폐지가 확실시되는 종목을 손절매하지 못하고 언젠가는 오르겠지라는 망상에 빠져들고 있는 꼴이다. 손실은 확정짓는 것이 두려워 계좌를 열어보지 않는 그 심리가 자네를 연애시장의 하류 인생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자네의 그 훌륭한 스펙, 명문대 졸업장, 대기업 명함이 연애시장에서는 왜 힘을 쓰지 못하는지 아는가? 자네는 공부는 정답이 있지만 연애는 정답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학교에서는 문제를 풀고 정답을 맞히면 보상이 주어졌다. 하지만 인간관계는 입력값에 비례해 출력값이 나오는 기계적인 시스템이 아니다. 자네는 논리로 감정을 설득하려 한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잘해줬으니 너도 나를 좋아해야 한다는 그 논리는 법정에서는 통할지 몰라도 침대 위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여자의 마음은 논리가 아니라 감동과 자극으로 움직인다. 예측 불가능함, 긴장감, 그리고 약간의 위험함이 그녀의 도파민을 자극한다. 그런데 자네는 너무나 예측 가능하다. 모범생처럼 정해진 시간에 연락하고 정해진 데이트 코스를 짜고 교과서적인 멘트를 날린다. 지루함은 연애의 무덤이다. 자네가 아무리 비싼 밥을 사줘도
그녀가 하품을 참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네는 그녀에게 안정감을 주고 싶었겠지만 그녀가 느낀 것은 지루함과 따분함 뿐이다. 안정감은 관계가 깊어진 후에 필요한 것이지 유혹의 단계에서는 독이 될 뿐이다. 이제 거울을 보라. 그리고 자문해보라. 자네는 사냥꾼인가? 아니면 사냥감인가? 자네는 자신의 욕망을 솔직하게 드러낼 용기가 있는가? 아니면 거절이 두려워 욕망을 거세한 채 성인군자 흉내를 내고 있는가? 남성성은 거친 것이 아니다. 남성성은 자신의 욕망에 솔직하고 그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태도다. 자네가 그녀를 원한다면 원한다고 말해라. 빙빙 돌려 말하지 말고 친구라는 가면 뒤에 숨지 말고 남자 대 여자로 부딪혀라. 싫으면 싫다고 말하라고 해라. 그 거절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배짱이 있어야 한다. 거절당한다고 해서 자네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단지 그녀와 자네의 취향이 맞지 않았을 뿐이다. 세상 인구의 절반이 여자다. 한 여자에게 거절당했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구는 것은 자네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짓이다. 거절은 데이터다. 실패가 아니라 이 방법은 통하지 않는다는 정보를 얻은 것이다.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략을 수정하고 다시 도전하면 된다. 그런데 자네는 한 번의 실패를 인생의 실패로 확대 해석하며 방구석에 처박혀 소주나 까고 있다. 자네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계속해서 착한 남자, 편한 오빠, 감정 쓰레기통으로 살다가 그녀가 다른 남자의 손을 잡고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며 축의금이나 낼 것인가? 아니면 지금 당장 이 지지부진한 모호함을 깨부수고 결과가 어떻든 남자로서 승부를 볼 것인가? 이 포장마차를 나가는 순간 자네는 달라져야 한다. 더 이상 그녀의 답장을 기다리며 폰을 만지작거리는 짓은 그만둬라. 그녀의 소셜미디어를 훔쳐보며 의미 부여하는 짓도 집어치워라. 자네의 인생은 자네의 것이다. 그녀의 기분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하찮은 인생이 아니다. 자네가 주인공이다. 주인공은 기다리지 않는다. 사건을 만들고 위기를 돌파하고 쟁취한다. 설령 실패하더라도 도전하는 것이 주인공이다. 구석에 앉아 눈치만 보는 엑스트라 인생을 언제까지 살 텐가. 자네 가슴속에 잠들어 있는 야성을 깨워라. 매너와 배려는 자네의 여자가 된 후에 보여줘도 늦지 않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배려가 아니라 결단이다. 야, 이제 눈물을 닦아라. 자네가 지금까지 흘린 그 찌질한 눈물과 한숨은 이 더러운 술집 바닥에 쏟아버린 소주 한 잔으로 충분하다. 자네는 이제 나에게 묻고 싶을 것이다. 형님, 그럼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장 내일 그녀에게 뭐라고 연락해야 합니까? 라고 말이다. 자네가 원하는 것은 마법의 주문이나 여자의 마음을 조종하는 최면술이겠지만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나는 자네에게 칼자루를 쥐어줄 것이다. 이 칼자루는 자네가 그 지긋지긋한 썸의 관계를 단칼에 베어내어 내 것으로 만들든가 아니면 깨끗하게 도려내어 버리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만들 것이다. 명심해라. 이 과정은 고통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그 고통은 썩은 살을 도려내는 수술의 고통이지. 자네를 서서히 죽이는 암세포의 고통과는 다르다. 우리가 실행할 작전은 복잡하지 않다. 이것은 물리학의 법칙과도 같다. 정체된 관계에 운동 에너지를 불어넣어 그 실체를 드러내게 하는 것이다. 어둠 속에 숨어있는 그녀의 진심에 강렬한 서치라이트를 비추는 작업이다. 첫 번째 단계는 작은 투자 유도다. 자네는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주기만 했다. 밥을 사고 선물을 주고 감정을 쏟아부었다. 이제는 그녀가 자네에게 투자하게 만들어야 한다. 거창한 것을 요구하라는 게 아니다. 아주 사소한 부탁, 그녀가 거절하기 애매한 아주 작은 미끼를 던져라. 예를 들어 지금 강남역 근처인데 맛집 추천 좀 해줘라든가 네가 지난번에 말했던 그 영화 제목이 뭐였지? 같은 질문을 툭 던져라. 이것은 그녀가 자네를 위해 최소한의 시간과 에너지를 쓸 의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다. 만약 그녀가 이 사소한 질문조차 읽고 무시하거나 몇 시간 뒤에 몰라 라는 식의 성의 없는 단답을 보낸다면 게임은 끝난 것이다. 인정해라. 그녀는 자네에게 1초의 시간도 쓰기 싫은 것이다. 이 단계에서 자네가 해야 할 일은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그녀의 번호를 차단 목록에 올리는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성실하게 대답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의견을 덧붙인다면
그것은 그녀가 자네와의 상호작용에 최소한의 문은 열어두고 있다는 신호다. 두 번째 단계는 확실한 제한, 즉 시간의 최후 통첩이다. 남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언제 밥이나 한번 먹자라는 기약 없는 헛소리를 하는 것이다. 이건 제한이 아니라 구걸이다. 여자는 결단력 있는 남자를 원한다고 하지 않았나. 구체적인 날짜, 시간, 장소를 자네가 정해서 통보하듯 제안해라. 이번 주 목요일 저녁 7시 신사동에서 보자. 맛있는 거 알아놨어.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하다. 여기서 자네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뛸 것이다. 거절당하면 어쩌나 하는 공포가 엄습할 것이다. 하지만 이 구체성은 그녀에게 예 혹은 아니오라는 명확한 답을 강요한다. 그녀가 핑계를 대며 빠져나가려 한다면, 즉 그날은 좀 바쁜데 라고 말끝을 흐린다면 딱 한 번의 기회만 더 줘라. 그럼 언제가 편해? 라고 묻지 마라. 그건 주도권을 넘기는 짓이다. 아쉽네. 그럼 다음 주 화요일은 어때? 라고 자네가 다시 날짜를 박아라. 만약 그녀가 여기서도 그때도 좀 이라며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축하한다. 자네는 방금 똥차를 피했다. 그녀는 자네를 만날 생각이 없는 것이다. 바비움은 사실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다. 여자는 관심 있는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라면 새벽 4시에도 시간을 낸다. 그녀의 거절은 자네를 자유롭게 해주는 해방 선언이다. 미련 갖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떠나라. 세 번째 단계, 만약 그녀가 자네의 제안을 받아들여 약속 장소에 나왔다면 이제는 남녀 간의 긴장감 조성으로 돌입해야 한다. 밥만 먹고 날씨 이야기나 하고 회사 욕이나 하다가 조심히 들어가라며 보내줄 거면 차라리 집에서 잠이나 자라. 자네는 면접관이 아니고 그녀는 면접자가 아니다. 자네는 수컷이고 그녀는 암컷이다. 이 원초적인 사실을 잊지 마라. 대화의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비언어적인 태도다. 그녀의 눈을 피하지 말고 3초 이상 지그시 응시해라. 대화 도중 자연스럽게 거리를 좁혀라. 길을 걸을 때 그녀를 인도하며 가볍게 어깨나 팔을 터치해라. 이 스킨십의 장벽을 넘지 못하면 자네는 영원히 좋은 오빠로 남는다. 그녀가 자네의 손길을 피하거나 불쾌해야 한다면 그 또한 명확한 거절의 신호다. 받아들여라. 하지만 그녀가 그 긴장감을 즐기고 수줍어하거나 맞장구를 친다면 그것은 자네에게 더 다가와도 좋아라고 보내는 허락의 신호다. 쫄지 마라. 여자는 자네가 리드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자네가 머뭇거리는 순간 분위기는 식어버리고 그녀는 집에 돌아가. 역시 걔는 남자로 안 느껴져라고 친구에게 톡을 보낼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의 핵심은 결과에 대한 초연함이다. 자네가 이 전략을 실행할 때 가장 강력한 무기는 안 되면 말고라는 정신이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여유다. 세상에 여자는 많다. 서울에만 수백만 명의 여자가 살고 있다. 왜 하필 그녀여야만 하는가? 자네가 그녀에게 목매는 이유는 그녀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자네의 세계가 좁기 때문이다. 자네가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운동을 하고 일을 열심히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세계를 확장하면 그녀는 자네 인생의 조연 중 한 명으로 전락한다. 역설적이게도 자네가 그녀를 유일한 여신으로 대접하기를 멈추고 수많은 매력적인 여자 중 한 명으로 대할 때 그녀는 자네에게 매력을 느끼기 시작한다. 희소성의 원칙이다. 자네가 쉬운 남자가 아니라는 것을,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남자라는 것을 보여줘라.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거절은 자네의 인격에 대한 공격이 아니다. 그저 타이밍이 안 맞았거나 취향이 안 맞았을 뿐이다. 거절을 당할 때마다 아, 이 여자는 내 매력을 알아볼 안목이 없구나. 다음 이라고 외치며 쿨하게 넘겨라. 그 뻔뻔함이 자네를 빛나게 한다. 이야, 이제 일어날 시간이다. 술값은 이미 내가 계산했다. 이 눅눅한 포장마차를 나가면 차가운 서울의 밤 공기가 자네의 뺨을 때릴 것이다. 그 차가움이 자네를 깨우게 놔둬라. 핸드폰을 켜서 그녀에게 연락을 하든 아니면 과감하게 번호를 지우든 그것은 자네의 선택이다. 하지만 약속해라. 더 이상은 침대 위에서 이불을 킥하며 그녀의 심리는 도대체 뭘까? 라고 고민하는 짓 따위는 하지 않겠다고. 행동하지 않는 고민은 쓰레기다. 부딪히고 깨지고 쟁취하거나 버려라. 그것이 진짜 남자의 삶이다. 자네는 오늘 밤 사랑을 구걸하던 소년에서 상황을 통제하는 지배자로 다시 태어났다. 가슴을 펴라.
어깨를 펴라. 그리고 저 빗속으로 당당하게 걸어나가라. 자네의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 건투를 빈다.